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세 분류 별표시 하나짜리고, 우리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요, 교재 그 과세 주체했다는 분류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일단 넘어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세 분류 중에서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제가 찝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어떤 거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학자들이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국방외교 치안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목적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목적세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요, 목적세들이 어떤 것들이 목적세인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세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사용 목적은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요. 대충 짐작만 하셔도 됩니다.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보존 정책 탐사, 환경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농어촌을 위해서, 그렇죠.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있는데, 교교농, 얘네들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요, 우리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는지는 기본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소방분이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중요하진 않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 또 자원에 대해서 소방시설 같은 시설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세 가지로 나눠지고, 소방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구 친구였습니까? 재산세 친구. 얘가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분할납부, 아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 될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분할납부 허용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것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어떤 거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목적세 다섯 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가볍게 하고 지나갑니다. 교교농, 찌찌.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한 번만 더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워라,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다 같이 목적세 다섯 가지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찌찌. 얘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목별 세율 구조라고 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건데요, 강론에서. 우리가 어떤 세금은 비례세율이 정되는 게 있고 누진세율이 정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고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고, 이쪽이 세율이다 그러면, 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이게 이제 비례세율이고요. 이게 비례세율이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있죠? 세율이 높아지는 거. 자, 이게 뭐냐면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누진세율이고, 그럴 때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뭐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비누예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비누, 비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대충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이런 순서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못하면 음치예요. 어떤 걸 못하면 음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세법 그러면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요거 못하면 음치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해보고서 이게 안 된다? 나는 음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것처럼 비누입니다. 다 같이 해부리봐야죠. 시작. 비누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자세한 세율은 강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인데요. 지방소득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예전에는 부가세였었어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얘가 독립세로 전환됐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세로 전환돼가지고 시험에서 다음 부가세 문제에서 다음 중 부가세에 관한 뭐 설명이다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게 독립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법인세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시험 관계없고요. 우리 시험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부과하는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음에 살짝 볼 건데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요. 이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예요. 도가. 그래서 다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그 다음에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처음 온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기본이론 과정 배웠던 분들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특이하게도.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 그래서 시험에 이게 21회 때 독립포함절 한번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정답 주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아까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고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요. 얘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 몇몇 특징 빼놓고 대부분은 그냥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아까 봤죠? 분할납부도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분할납부도 허용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몇몇 특징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거.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여러분,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유창하게 브리핑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래도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가끔씩 됩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착지해진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부동산 학계론 문제에서도 활동했다는 분류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부동산 학계론 문제를 보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보기 중에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활동했다는 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 상속인. 자, 상속세는요,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 부과되잖아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또 자신이 재산을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 그랬을 때, 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자,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나왔다 친구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예.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보유할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자, 이래서 제 입에서요, 보유세 3인방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세 3인방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자, 이게 먼저 틀을 딱 잡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자, 취득에도 보유에도 보유에도 양도에도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그 전에 다시요.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취득 시에만. 그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이죠. 자,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도 특별히 소방분이 그렇습니다. 소방분.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입니다. 건축물 보유할 때. 자, 그리고 자, 보유세 3인방 중에서 또 하나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보유시만.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다시 틀을 딱 잡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살짝 볼게요. 지방교육세는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인데요. 그럴 때 얘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그때그때 달라요.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면서 얘도 같이 내니까 취득 단계에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또 지방교육세 부과되거든요.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종합소득세예요. 우리가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사업,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그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걔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내죠. 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매매업하는 거니까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종합소득세가 동시부과 됩니다.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 지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 됩니다. 또 부동산 절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 있는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통설적 견해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법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인지세가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인지세가 취득부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골라지면 그것도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 된다. 이것만 알면 다 문제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유 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인데 여러분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안 중요한 세금인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이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라고 하고 별명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고 꼽살이 껴서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꼽살이 지방소비세. 자, 그래서 얘네들 세 개 세목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 댁에서요.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 그 농촌 부부가 있잖아요. 예. 그 밭에서 막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 아저씨한테. 그럼 이 아저씨가 전화를 딱 받고요. 어느 할머니 댁에 형광등이 나갔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자 고쳐주고 칭찬 듣고 그럽니다. 또 농기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일하다 말고 쏜살같이 달려가 일 팽개치고 가가지고 거기 농기계를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핵인싸예요. 아주 그냥 인기 짱이고 막 좋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고쳐주고 칭찬받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허허 웃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 보니까요. 밭에서 아줌마 혼자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 이발 한 대만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 진짜 너무하더라고. 자기는 칭찬받고 돌아다니고 말해요. 일은 아줌마 혼자 다 하고. 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온 아저씨가 있습니다.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온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온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금방 본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기억합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물류, 부동산 취득 시, 또 보유 이용 시, 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자,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을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실효세, 소방분, 지역자원실효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가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됩니다.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보유단계 이렇게.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조세 총론 강의를 들었고 기본 강의 조세 총론 강의를 듣고 오셨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조금 낯설고 좀 그래서 아직 와닿지 않아도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는 이제 될 거니까.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요.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동네리면 다 참견을 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유양도 다 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딱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동네이면 다 참변하고 도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조세 관련 용어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통해서 훑어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훑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요거 그냥, 자, 우리가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고, 줄글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국세 세목들을 처음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다 대부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한두 문제 출제되고,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소득세에서 이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 제외됐죠? 부동산 세금이긴 하지만. 개별 소비세, 자,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가전제품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럴 때 부과되는 거. 주세도 술에 대한 거 관계없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인지세는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돼요.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증권거래세, 주식거래할 때 내는 거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아까 어디서 봤어요? 교교농 목적세로서 봤었잖아요. 얘네들 세목 이름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지 독립하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자, 얘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화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서 시험과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읽어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자, 세목들을 보면 지방세 세금들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 2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재산세 2-3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방세는 얘네들 세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역자본시설세부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독립하게 나올 가능성은 자, 높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 문제로. 근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레저세 시험과 관계없고, 담배소비세 시험과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세 보기에 나온 적도 있지만 몰라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의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여기요. 핵심 정리의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 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마스크 쓰신 분들이 꽤 좀 되시는데 방역에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면 마스크 쓰시고, 일단 특히 감기 걸린 사람, 독감 특히 걸린 사람은 나오지 말고 인강으로 공부하시고 그냥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바이러스나 비말 나한테 막 퍼뜨려가지고 나 걸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다 휴강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여기만 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냥 많은 분들이 휴강해서 피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자, 독감 걸렸다. 아유, 그런 분들은 아예 당분간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서 저기를 하시고, 조금 약간 감기 기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인도 저기 하고, 본인도 저기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도 차로,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이제 승용차로 차로 안 다니고, 보통은 다 차로 이동하는데 하루만 지하철 타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럴 종각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때만
그때는 마스크 써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딱 탔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 진짜 불안해가지고 그냥. 자, 그러니까 마스크, 딱 꺼내가지고 마스크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만 마스크 쓰는데. 하여튼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독감 환자 많다니까 걸리지 않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인데요. 지방세는 강론에서 또 하겠지만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글자를 따서 특광, 도가 과세 주체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요.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서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얘는 연수구에서 부과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입니다. 그리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에서 부과합니다. 안양시가 아니라. 그래서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가 과세주체가 되고,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서가 내는 이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세입니다.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고요. 주민세, 특광 시군세입니다. 주민세.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지방세 11개 과세주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인 시군인 경우에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은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세로 부과되고요. 시군세를 해당 시군의 시군세로 한다. 그러니까 자, 재산세 같은 세금은 자, 이렇게 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부과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자, 다음에 또 해요. 강론에서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이 정도. 주민세, 특광 시군세고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과세주체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전과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가 뭔지는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 인조세는, 간접세 인조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제가 분명히 오늘 강의할 건데 PPT로도 설명했을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 여러분들 기본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 우리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용어 설명 쫙 하니까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넘어갑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세요.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고, 즉 사용 목적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자,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봅니다. 의이어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얘는 사용 용도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자, 먼저 우리 목적세 머리글자를 따서요. 국세중 목적세 3가지 어떻게 해요? 농 이렇게.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어떤 거? 지역 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글자를 따서 목적세 어떻게 된다고요? 농, 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농, 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제가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3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고, 소방분이 우리 재산세 친구고 시험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래서 근데 이 인세, 물세 분류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강론에서 또 배웁니다. 지금 전혀 줄긋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거 살짝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과표, 요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갓세율이에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에 따라서 계산된다. 종갓세.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한 건, 두 건, 이렇게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자, 양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됐으니까 종양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참고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몇 프로? 100분율로.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될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무슨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기초 우리 기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말뜻만 살짝 한번 보고 갑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갓세와 종량세로 나눠진다는 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종갓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꼭 100분율 몇 프로 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줄긋고 막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읽어보시고요. 세율에 따른 분류는 아까 비례세가 뭐고 누진세율이 뭔지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 과세 표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줄글 필요 없어 이런 거 그냥 참고해요. 세목별 세율 구조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목별 세율 구조.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비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독립세, 부가세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별하는데, 자,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독립세. 자,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고 부가세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좀 한참 지났죠? 제가 오늘 첫 수업이긴 하지만 새해가 좀 한참 지났는데, 근데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하시는 것도 있고, 희망을 이제 꿈을 꾸고, 새해에 이제 어떤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희망과 그 다음에 공상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희망과 공상의 차이점. 공상이라는 거 뭐냐? 이런 거 공상입니다. 뭐냐면, 자,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한강 작가의 그걸 수상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1년에 책도 잘 한 번씩 잘 안 읽고 글 같은 것도 안 써보고 이런 사람이 내가 노벨 문학상을 타보겠다. 그럼 뭐예요? 공상이지, 공상. 여러분, 또 보세요. 근데 문예 창작과나 국문과 학생이에요. 글도 잘 쓰고 평상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습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간 노벨 문학상을 타보겠다. 그럼 뭐고? 희망이고.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출사표를 다 던졌어요. 근데 주로 수업을 빠지다가 때때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주로 수업 빠지다가 때때로 나오면서 내가 올해 공인중개사 36개 시험에 동착격하겠다. 그럼 뭐예요? 공상이지, 공상.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공상이지, 그러면 공부도 안 하면서. 자, 시험에 강의를 충실히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끝나면 또 복습도 좀씩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올해 36개 시험 동착격하겠다. 그럼 뭐고? 희망이고요. 자, 그 희망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공상이냐 희망이냐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꿈꾸시고 그 희망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부가세라는 것은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인데요. 국세 중에서는 여긴 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자, 여기 밑줄을 긋습니다. 22페이지죠, 여러분들? 22페이지 여기 밑줄을 긋습니다.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보고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근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어디서 봤어요? 아까 어디서 봤냐면 교교농. 자, 그렇죠? 목적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또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근데 이 교육세라는 세금이 본세 받는 것은 어떠냐면, 이 부가세들은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되지가 않아요.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만 받고 독립한 세금이 계산되지만 얘네들이 계산되는 건데, 교육세는 어떤 세금 받을 때 받는 거냐면, 부가세 받냐면 주세요. 술. 여러분 주세. 부동산 관계 없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넣을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 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또 개별 소비세,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받을 때 부가세 받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부동산과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세는 그냥 참고고요. 자, 농어촌 특별세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몇몇 특징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얘 뉘집 자식이냐 족보예요. 여러분 어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전 시골 같은 데서요, 그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면서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가면, 에이 네 집 자식이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저 싸가지 없는 녀석, 감나무 집인가 몇째 아들이래, 둘째인가, 에이 저 싸가지 대따시 없는 녀석. 그런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항상 떠올립니다. 조총론에서.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항상 떠올립니다, 반사적으로.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지방세고 다시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걸 항상 떠올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농어촌 특별세 소리내세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낯설고 생소해서 이런 것들이 알았던 것 같은데, 시간 조금 한 며칠 지나면 막 뒤섞여서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그렇게 까먹더라도 해놓고서 까먹으면 나중에 다음 선언에 또 할 때 이제 또 하고 하다 보면 내게 돼요. 근데 그냥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진짜로 그냥 확 날아가가지고 나중에 또 힘들어집니다, 기억하기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게 어떤 거냐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 관련 본세, 이게 독립세죠.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관련한 독립세, 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금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서 여러분이 취득세 내실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강론에서 다 이제 몇 바퀴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가세를 좀 기억하려고 하면 되고, 나중에 여름쯤 돼가지고 이 부가세 세율도 한번 눈여겨 보는 건데, 여름쯤 돼서 지금은 전혀 그냥 의미만 알고 지나가세요.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취득산업세무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이라고 금방 했어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게 국세잖아요. 아니 이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예, 지방세 위엔 국세인데, 예, 달라도 됩니다. 왜 다른 건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농어촌 특별세 같이 받자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유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지자체 취득세하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면 지자체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받아가지고 국고로 보내줍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고, 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20%로요. 등록면허세 자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20만 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그래서 감면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자,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재산세계 20%로 부과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좀 암기하고 갑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재진이 이렇게 해요. 재진이. 자, 어떤 수강생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못해요. 그냥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계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계 20%. 재진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종부세계 20%요. 자,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암기 어떻게 하냐면 종농이 이렇게 하고 갑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계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그럴 때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세계 20%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 농특세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원칙적으로 납부세계 부가세는 없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계 10%로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본세목과 부가세를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한번 지나가시고 재진이 종농이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특광, 시군세라고 그랬습니다.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부가세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내실 때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 계산해서 세무서에 함께 신고납부 했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받아가지고 지자체를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내실 때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납세무자는 납부할 의무를 지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나면 무조건 틀려요. 진짜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얘만 특광 시군세고 독립세라는 것. 또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고 그랬죠. 자,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자,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양도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부 또 다 한번 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중에 읽어보세요. 양도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양도세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몇몇 지식 빼놓고는. 특징 빼놓고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우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면 지방소득세는 5%, 양도소득세 세율이 60%면 얘는 6%,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면 얘는 0.6에서 4.5%까지 이렇게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 속하되는 조세를 우리가 조세로 분류하는데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 여러분,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학자들이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 있어서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하고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같은 애들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여기에 쭉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쭉 있는데 이 표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 긋는 거, 자, 줄 따라서 끄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시에만 부과됩니다. 줄 긋는 건. 나머지 줄 안 건 애들은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에요. 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빼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 딱 걷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여기 아까 설명 다 드렸었죠? 자, 부동산 취득과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만.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예요. 자, 인지세는 보유시에까지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취득 양도 다 부과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자, 부동산 취보양,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득보양도 다 낍니다.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세 관련 용어인데, 자, 여기부터요, 잠시 쉬었다가요, 여러분. 조세 관련 용어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